내 뜻과 달라도 내 뜻을 죽이고 복종하고 잘 따르고, 이게 뭐 겉으로 봐서는 착한 사람처럼 좋은 평가를 받는 느낌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요즘 말로 호구인 경우가 많죠. 나는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다라는 개념은 많이들 생각을 하시지만, 이렇게 아예 떨어뜨려서 개념을 생각해 보시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서 아예 그림을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균형이죠. 이제 시소처럼 나와 가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족은 이렇게 균형을 알아서 맞춥니다. 균형이 맞는 게 이제 조화로운 거고 좋은 거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개념이 되지만,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흔히 역기능적인 가족관계, 개개인이 힘들어지는 악순환,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이 상태가 되더라도 그걸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죠. 패밀리 시스템, 가족 체계. 근데 이 균형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뭔가 아니다 싶으면서도 계속 가게 되는 게 있어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연예인의 경우, 가족에게 착취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또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유는 가족 체계라는 게 그 균형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이제 착취 그만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읽으려고 하면 균형이 이제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구성원 모두가 다시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굉장히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이 지속돼요. 각자 역할이 있고, 뭐 착취하는 사람은 착취하는 사람대로, 착취당하는 사람은 당하는 사람대로, 어떤 경우에는 4대1로 한 명을 희생양 삼을 수도 있고, 한 명을 문제아로 찍을 수도 있고, 치료받아야 될 환자로 지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우선 그 얘기를 드립니다. 항상성이라고 하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 그 이유는 그 상태가 되는 게 다 이유가 있고, 그 상태가 됐었을 때 내가 거기에 익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하냐 아니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변화를 가급적 거부하고 하던 대로 하기를 바라는 게 가족 관계에서는 진짜 커요. 그래서 개인이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가족 관계, 부부 관계가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는 훨씬 더 문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의 이제 균형 그림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의 균형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람한테는 상반된 욕구가 있어요. 또 상반된 욕구의 균형을 이루려는 본능도 있고, 개개인의 어떤 자유나 독립, 개별성을 잘 유지하고 싶은 내면의 힘이 한쪽으로 있고요. 또 다른 쪽으로는 서로 의지하고 싶고, 유대감, 친밀감을 잘 형성하고 싶고, 거기서 사랑을 느끼고 싶고, 이런 마음. 연합함으로써 만족감을 얻고 싶은 이런 마음의 세력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된 욕구가 있죠. 근데 가족과 나 사이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움직입니다. 보통은 어렸을 때는 우선은 힘이 없고 약하고 잘 모르고 배워야 되고, 이런 느낌 때문에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점점 몸이 크고 머리가 크면서 청소년기에 특히 그런 갈등을 많이 하죠. 나는 이렇게 머리가 크고 내 자유, 내 혼자 뭔가를 결정하고 내 삶을 꾸리고 싶은, 정체성을 확립하고 싶은 그 욕구가 이제 점점 생기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문제는 가족은 그거를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자꾸 쉽게 말하면 태클을 걸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춘기에 부모님과 자녀 간의 제일 많은 갈등이죠. 근데 이런 갈등을 통해서 균형을 잘 맞춰가는 걸 자녀도 배우고 또 부모도 배우고, 내가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이한테 많은 거를 올인했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정도가 점점 줄어드는 게 개인이 성장하면서 정서적으로 독립해 가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나는 또 부모 역할과 상관없이 내 삶을 지속해야 되는 거고, 또 새로운 삶의 어떤 목표를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생애 주기별로 이제 다 그 흐름이 있는 건데, 이때 많이 부딪히죠. 캥거루족이 바람직한 거냐, 자립할 때가 지났는데도 부모와 계속 같이 살아가는 게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아서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자녀가 그런 걸 원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항상 상호적이어서 부모가 그거를 원하기도 합니다.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 이제 갈등하면서 성인기 넘어가면서 분리가 되는 게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건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대학생의 경우도 그렇고 직장인의 경우도 그렇고 새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도 원가족의 영향 하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나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이전 세대보다 여유가 없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의지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의지한다는 거는 정서적으로 같이 맞물리는 경우가 많고 사춘기 때는 이런 갈등을 사실 하면서 독립의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공부해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에 이런 고민 자체를 할 기회가 별로 없고 성인이 되어서야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고민하는 경우도 많고 그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우선은 뭐 학점 따고 뭐 취직 준비하고 다 나중으로 미루다가 나중에 이제 20대 중반 후반에 터지는 경우 30대에 터지는 경우도 많고 사춘기가 나도 늦게 왔다 성인이 한참 지나고 30대에 왔다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 터지는 경우도 많고 왜냐면은 결혼하고 나서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되잖아요. 배우자와 또 이제 자녀가 생기면 자녀와 근데 이 관계 맺는 이 패턴이 남아있어서 새로운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이전에 내가 맺던 대로 관계를 맺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원가족과 분리가 잘 안 되어서 이 균형이 잘 안 맞아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다가 결혼을 하면은 좀 분리가 될 것 같아서 남들보다 빨리 도망치다시피 결혼을 했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결혼을 해도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가족과 분리가 안 된 상태 자체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와의 관계 역시도 나와 가족의 관계거든요. 똑같이 이 그림처럼. 근데 여기서 균형이 안 맞는 패턴이 있다 보면은 배우자와의 관계도 균형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막 치우치고 배우자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의존하고 친밀한 것보다는 너무 그러다가 힘든 경험을 많이 해서 자꾸 가족을 밀어내고 독립하는 쪽으로 추구했던 경우에는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이 경계선을 자꾸 구축하려고 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는 그 경계선이 다른 경우에는 이게 또 힘들기 때문에 그게 갈등이 되고 반대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항상 끌려다니다시피 나의 개인의 욕구보다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강요받거나 거기에 익숙했던 경우 내가 그걸 벗어나고자 결혼으로 도망쳤는데도 이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독립적이지가 않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 배우자를 과도하게 의지하게 되고 항상 부부는 모든 걸 같이 해야 되고 공유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도 모르게 힘들어서 벗어났던 그런 가족 관계를 지금 배우자하고 또 반복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행동, 결혼의 행동이든 가족과 연을 끊는 행동이든 그것 자체가 일시적으로는 갈등이 해소되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 제도나 문화 정서 모두 다 어려운 것 같다. 엮이는 가족은 벗어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근데 몸은 벗어나도 마음이 못 벗어나는 경우 또 다른 사람과 그 관계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을 드린 거고 균형을 잘 맞추는 거 얼마나 요 양쪽을 잘 조화시키는가 이게 자아 분화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향이 있어요. 분화가 잘 안 된 경우에는 가족 때문에 힘들다라는 요 정도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항상 핵심은 감정이라고 제가 기승전 감정 얘기를 드렸고 이렇게 자아 분화가 안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 감정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가족한테 상처가 있거나 내 나름의 감정, 고유한 감정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분화가 안 되면 있는 그대로의 내 감정을 내가 그대로 수용을 못해요. 그리고 억압을 합니다. 억압하는 거는 해소되는 게 아니라서 그대로 에너지가 쌓였다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터지는 게 가족한테 꼭 터지는 것도 아니고 생뚱맞게 다른 사람한테 터지기도 하고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분화가 되고 안 되고는 단순히 뭐 가족과 잘 지내고 안 지내고 이게 아니라 내 삶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쳐요. 감정은 뭘 할 때든지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드리잖아요. 공부를 하려고 해도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안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 감정이 뭔가 불안정하고 자꾸 충동성이 있을 때는 집중을 할 수가 없고 공부뿐만이 아니라 일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일은 업무도 중요하지만 직장에서 그 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게 특히 중요한데 거기서 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아가 분화가 잘 되냐 안 되냐는 결국에는 자아 강도가 견고하냐 그렇지 않냐랑 연결이 많이 됩니다.
이 강도라는 게 멘탈이 강하냐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정서적인 느낌, 압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것과 외부에서 오는 어떤 정서적인 압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우선 반응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자아가 강도가 있을 때에는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만이 나의 패턴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항상 생각과 감정이 사람 마음 안에 있고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늘 감정을 강조드린 이유는 감정이 최고다라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각만을 고려해서 생각과 감정이 항상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을 하기 전에 감정부터 앞서서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균형이 맞춰지지가 않고, 그게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뭔가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 하는 행동도 적절하게 생각과 감정을 조화시켜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요. 감정에 앞서서 치우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 쪽으로, 나 개인의 영역을 사수하고 싶은 마음, 충동이 막 올라올 때에는 적절하게 분리하고 독립성을 추구하는 내 의사표현을 하고 적절하게 조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반항을 하죠. 충동적인 반항. 사춘기 때만 반항하는 거 아니에요. 자아 분화가 덜 됐을 때는 성인이 되어도 보통 사춘기 청소년들이 할 만한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아예 그냥 가족한테 복종하는 거, 맹종하는 거, 이쪽으로 나오기도 하죠. 의존성 성격 특성이 있는 분들은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인내심 강하다가 멘탈 강하다로 생각할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게 어딘가로 삐뚤어지게 표출하고 살더라고요. 그쵸? 그거는 억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반항이나 맹종 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 패턴이 가족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또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인간관계를 살면서 맺게 되고, 거기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영향이 큰 겁니다. 사람마다 그 경계 영역이 다를 수 있는 거고, 조금 들어와서 내가 불편하면은 생각과 감정을 조화롭게 유지한 채 표현을 하고 행동을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돼요. 내 경계선을 침범하는 느낌 들 때 강하게 나를 지켜야 된다는 그게 올라와서 반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관계에서 이렇게 자아가 분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인간관계에 자꾸 펼쳐져서. 그 다음에 맹종도 마찬가지예요. 경계가 넘어올 때 막 반항하고 막 언쟁을 일으키고 갈등이 일어나는 방향도 있지만, 반대로 항상 고분고분하고 내 뜻과 달라도 내 뜻을 죽이고 복종하고 잘 따르고, 이게 뭐 겉으로 봐서는 착한 사람처럼 좋은 평가를 받는 느낌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요즘 말로 호구인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제 감정억압의 기저에는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동적으로 반항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가 있죠. 그게 가족 안에서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서로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가족의 어떤 테두리 안에 머물게 유도하기도 하고, 고분고분하게 착하게 말 잘 듣는 사람으로 계속 유지하게 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항상 상호적이어서 나 혼자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강화가 됩니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그 공포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친밀감을 형성하고 싶고 유대감을 형성하고 싶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애착을 형성하고 싶고, 그게 아이가 부모에게 느끼는 마음이죠. 어렸을 때에만 근데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게 성인이 서로 의존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구고, 그게 있으니까 연애를 하는 거고 결혼을 하는 거고 가정을 이루는 거고, 그런 욕구가 서로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욕구가 있는 만큼 또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 욕구가 충족 안 될까봐, 쉽게 말하면은 가정이 깨질까봐, 상대방한테 버림받을까봐, 그 마음 때문에 또 아이러니하게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똑같은 거를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건데 행동 양식이 달라서. 가장 흔한 거는 도망가는 남편, 쫓아가는 아내죠. 바뀐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게 역시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 가족과의 관계에서 경계선이 좀 느슨했고 서로 많은 걸 공유했던, 의존이 너무 강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익숙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남편은 반대인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와 다른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결혼에 많이 있어서 이세를 키울 때는 더 풍성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그런 무의식적인 욕구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갈등이 돼요.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걸 주고받고 서로 공유하는 게 익숙한데 남편 입장에서는 반대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항상 홀로 서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을 수 있고 결혼을 통해서 그거를 이루려고 했는데 아내는 전혀 다른 걸 꿈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혼자만의 시간과 영역을 누리려고 하는 거고 그게 취미일 수도 있고 어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내 아내 입장에서는 나랑 공유를 안 하네 찝찝한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불안해지다가 두려워져요. 이러다가 혹시 정서적으로 거리가 멀어져서 가족이 끝나진 않을까, 쉽게 말하면 버림받진 않을까. 그러니까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더 다가가는 거예요. 남편한테 더 시시콜콜 물어볼 수도 있고 남편의 행동을 조금씩 자꾸 제한할 수도 있고 그 이유는 불안해서고 두려워서이고 친밀감을 많이 느끼고 싶어서인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속박이고 구속이죠. 내가 원하는 그런 자율성, 독립성을 침해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대놓고 이 부분을 어필하기에는 남편도 두려워요. 뭐가 두려우냐면 이러다가 언쟁이 되고 그러다가 가족이 파탄날까봐. 근데 이 두려움이 왜 있냐면은 이거 역시도 원가족과의 관계가 그랬기 때문에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공감받고 수용받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분리해서 억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이런 마음을 공유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익숙하지도 않고 근본적으로는 두려워요.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거는 내가 감당 못할 여파가 올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살짝 거리를 두고 이걸 대놓고 부딪혔다가는 가정이 파탄날까봐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또 마음이 있어서. 근데 남편이 그런 마음에서 살짝 거리를 두면은 아내 입장에서는 더 불안하죠. 역시 나와 정서적 거리를 두는 거구나, 내가 싫은 거구나. 뭐 여러 가지 상상이 되면서 불안해지면서 두려우니까 집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다가가고, 쫓아가고, 그러면 더 도망가고. 계속 이런 양상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똑같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유대감이 훼손될까봐. 애착이 손상될까봐. 두려워서 싸운다는 거를 다들 많이들 몰라요. 왜냐면 겉에서 봤을 때는 화만 있거든요. 분노. 근데 분노와 두려움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같이 다녀요. 엄청난 에너지로 이제 서로 싸우는 이유는 이면에는 그런 두려움이 자극되기 때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불안해요. 두려워서 피하다가 두려워서 쫓아가다가 갈등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면은 더 두렵죠. 싸우다가 이제 유대감이 훼손될까봐.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과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또 행동을 합니다. 가장 흔한 거는 자식이에요. 또 자식을 여기에 이제 개입을 나도 모르게 시키게 돼요. 왜냐면은 분산되거든요. 이 불안이라는 게. 부부관계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너무 그게 두렵고 상처받고 남편이 자꾸 거리를 두니까 그러다가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찾게 되는 게 이제 자식과의 관계예요. 자식한테 관심을 쏟게 됩니다. 이게 임시적으로는 그 불안이 줄어들고 또 남편 입장에서도 불안이 줄어요. 왜냐면은 아내가 덜 쫓아오거든요. 자식한테 신경 쓰느라고 남편한테 개입하거나 구속하는 게 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그거를 용인해요. 그래서 그냥 딱 단면만 보면은 좀 좋아진 것 같은데 그거는 임시적으로 불안이 줄었을 뿐이고 사실은 이 삼각관계가 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더 강화가 돼요. 왜냐면은 부부관계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자식한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 가족 전체의 탄탄한 베이스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싸우진 않는데 교류가 없는 거예요. 공통의 관심사를 같이 이제 만들어가거나 발달시켜 나갈 그런 기회조차 잃어가게 되는 거고 부부관계에서는 이제 그게 더 근본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치고 자식 입장에서도 좋지가 않죠. 자식이 점점 크면서 독립성을 점점 얻어가야 하는 게 정상 발달 과정인데 그렇게 이제 부부 중에서 뭐 하나의 예지만 아내가 남편한테 못 얻은 그 관계를 자식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강하게 밀착하면 자식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야 좋은 느낌, 안정된 느낌 받을 수 있지만 점점 자라면서 독립성이 점점 올라올 때는 갈등이 돼요. 그래서 극과 극으로 가겠죠. 반항 쪽으로 확 가거나 아니면 아예 의존 쪽으로 가거나 결과적으로는 자식의 자아가 분화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이런 삼각관계는 가족 안에 굉장히 많아요. 꼭 결혼한 사이가 아니어도 형제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고 둘이서의 갈등을 한 명을 끌어들여서 뭐 내 편으로 만들어서 2대1의 갈등으로 바꾸기도 하고
다양한 게 있는데 순간적으로는 불안을 줄이고 갈등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봤었을 때는 악순환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의존과 반항이 공존할 수 있나요? 많이 공존하죠.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성인도 마찬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청소년 부모가 어려운 이유가 반항을 할 거면 끝까지 독립성을 추구하면서 반항만 하면 되는데 의존도 많이 해요. 반항해가지고 그래 네 맘대로 살아 이러면 또 섭섭해해요. 나는 신경도 안 쓴다. 남들은 부모님이 챙겨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 진로도 꾸리고 공부도 하는데 나를 방치한다 이런 식으로 또 반대로 섭섭해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는 게 정말 많은 청소년 부모님들의 애로사항인데 그렇게 공존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결혼에 대해서 또 많은 이슈가 있잖아요. 꼭 결혼을 해야 되냐? 또 출산이 비혼 출산도 하나의 방법이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한데 결혼이 늦어지기도 하고 결혼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는 이유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혼과 가족에 대한 복잡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개개인도 있지만 사회문화적으로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런 트렌드가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국가적으로 보면은 결혼과 출산이 잘 안 이루어지고 국가 경쟁력이 뒤처지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예전에는 이런 개념도 없이 자아 분화에 대한 개념도 없이 자기의 삶을 구축하고 자기 진로를 구축하고 내 스타일을 먼저 구축하는 그런 시간 없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원가족과 분리도 안 되고 그러면서 부부 간의 경계가 갈등이 많이 되고 또 부부와 또 원가족과의 경계도 갈등이 많이 되고 이 경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런 준비 없이 결혼을 하면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이제 갈등을 겪어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 준비할 때 뭐 스드메라고 하죠. 메이크업, 드레스, 뭐 스튜디오 이런 것만 준비할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제 원가족과 분화가 잘 이루어졌나 이거를 살펴보는 기회들이 사실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좀 준비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안 하죠. 그런 강의나 이런 걸로 이제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결혼을 했으면 새로운 가정을 이뤘으면 원래 가족과의 이 경계가 분명해야 되는데 결혼하자마자 정신없이 끌려다닙니다. 양가 주말마다 방문하고 처음에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굳어지고 그래서 마음속에 쌓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터지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자식과 부부 관계에서도 경계가 명확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식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제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식이 또 끼어들거든요. 조금만 아이가 크면은 부모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하니까 막 끼어들어요. 관심도 없는데 막 물어보면서 자기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주목받고 싶고 그러면은 이제 부부는 흔히들 대화를 중단하고 자식 쪽으로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런 패턴이 이제 자식 먼저가 또 되다 보면은 그게 좋은 부모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부부 사이와 자식 사이 그 사이의 경계가 또 형성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부부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경계가 있음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그거를 설정해 주는 것과 자식의 마음을 안 받아주는 것과는 전혀 별개거든요. 경계도 설정하면서 마음도 수용해 줄 수 있는 건데 그런 개념 없이 부부관계보다 부모와 자식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가족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될 수 있는 부부관계가 결국에는 훼손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 스트레스와 갈등이 고스란히 자식한테 이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근데 많죠. 아무 대책 없이 장밋빛 기대만 하다가 실망을 또 하게 되면서 부부 간의 어떤 유대감이나 애정 없이 그냥 자식을 키우는 룸메이트 느낌으로 쇼윈도 부부처럼 사는 경우도 많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살아요. 말씀드릴수록 되게 복잡하죠. 생각하면 끝이 없고 근데 복잡한 걸 복잡하게 여겨야지 그거를 그냥 덮어두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하면은 결국에 문제가 터집니다. 평소에도 제가 그랬지만 내가 이런 상황인데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 대한 솔루션은 거의 드리지 않았죠. 근데 가족관계에 대한 갈등은 특히나 더더욱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추구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본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통찰을 얻는 거. 이런저런
설명을 지금 듣고 여기서 같이 나누면서 내가 여기서 이런 식의 갈등을 겪고 이랬기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이렇게 힘들었구나를 한번 살펴보고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은 그게 하나의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 뭐 가족이나 부부관계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래야지 결혼을 하더라도 준비된 결혼도 할 수 있고 진로 고민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서 내 삶이고 내가 주체적으로 내 생각과 감정의 균형을 맞춘 가운데 나아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머니의 말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그 반응도 물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만큼 자아분화 이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 안 할 수 있어요. 엄마도 그럴 수 있고 친구도 그럴 수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아갈 길이나 내 생각이 좌지우지되고 흔들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질문을 하신 거 자체가 이미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그대로 얘기해야 될지 숨기고 조용히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는 하시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숨기고 조용히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그 영역을 고민하는 이유는 내가 그대로 얘기했다가는 이거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될 걸 내가 아니까 신경 쓸 거를 그래서 이 질문 주신 것 자체가 이미 내 마음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자꾸 걸리는 느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그런 힘이 지금 부족한 거죠.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을 하시고요. 이게 독립적인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이 갈등하시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보시지 말고 자연스러운 갈등이다. 이걸 내가 뭘 선택해야 되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시지 말고 균형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그 균형이 무슨 균형이냐면은 적절하게 내가 분화가 돼서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많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생각과 감정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거를 추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쉽지가 않아요. 힘드시겠지만 이 갈등과 고민을 꾸준히 끌고 나가시고 섣불리 한쪽으로 뭘 선택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이렇구나 쓰시면서도 아마 느끼셨을 텐데 오늘 본인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계 고민이기도 하지만 이제 가족과의 관계를 되풀이하는 느낌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자아를 강하고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아 분화가 되고 그게 잘 되고 그게 자아 강도랑 이어진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평소에는 내 마음과 내가 친해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내 마음에 계속 집중해야 한다라는 식의 얘기를 드렸고 그럴 수 있는 이런저런 길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은 더 포괄적으로 가족 관계에서 내가 느낀 그 감정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만 보고 제가 엄마는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착취적인 관계를 원가족에서 경험을 하다 보면은 본인은 그거를 또 반복하게 돼 있어요. 관계에서. 그래서 엄마들 사이에서도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관계라는 건 항상 상호적이어서 내가 안 그런 척 해도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쉽게 말해서 꼬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갈등을 겪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해결책으로 끊고 고립 상태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극과 극인 거예요. 관계에서 결국에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예전에는 이제 맹종 쪽으로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나르시시스트들이 꼬이는 거고 착취를 당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반항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 이제 적극적인 반항은 아니어도 그냥 선 긋고 혼자 있는 거죠. 고립. 그게 이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선택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점점 크면서 내 관계가 아이한테 피해가 될까봐. 근데 아이가 점점 크면서 엄마 관계는 별로 안 중요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계 맺는 그 패턴 자체를 아이가 익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패턴대로 나도 아이를 또 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르시시들과 손절하는 거 고립하는 게 맞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는 마음이 편하죠. 쓰신 대로.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편안해지고 당당해지면 되는데 아마도 오래된 습관과 패턴 때문에 그런 이제 미묘한 갈등, 인간관계는 항상 갈등이 있는데 기싸움 같은 갈등이 있죠. 누가 자기 주장을 더 할 거냐, 누가 거기에 따를 거냐, 약간 서열 같은 유계 같은 느낌도 있고 거기서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반사적으로 복종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오랫동안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편안해지고 생각과 감정이 균형 맞춰지는 그 상태, 그게 이제 자아가 강해지는 거고 분화가 되는 상태죠. 근데 아마 지금 오랜 이런 부분 때문에 분화가 잘 안 이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내가 그 사람들과 손절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고민하시지 말고 천천히 살펴보셔야 돼요. 엄마의 관계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두려움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은 뭐냐면은 나를 착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러다가 내가 유대감을 잃을까봐, 버림받을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갈등에서 이제 확 의존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의존적 성향이고, 그게 몸은 불편해도 그 공포심은 덜하니까. 그런 내가 잊고 지냈던 여러 가지 갈등들, 상처들, 경험들, 이거를 조금 이렇게 복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쉽지 않고 싫죠. 천천히 할 수 있는 게 상담인 거고, 배우자가 정말 나를 믿고 그걸 잘 받아주면 좋은데 정말 아쉽게도 그런 관계를 또 배우자하고도 반복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 누군가한테 이걸 털어놓고 공감받고 이런 과정을 천천히 하면서 복기를 하면 좋은데, 지금은 관계라는 게 착취를 자꾸 당하다 보니까 고립한 상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게 돼서 참 힘들죠. 그러니까 자신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 자신의 수용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지름길이 없어요. 천천히 들여다보셔야 되고, 돈 시간 들여서 상담하면 너무 좋고, 조금이라도 그런 맛을 보실 수 있도록 여기서 집단 상담처럼 그룹 치료처럼 함께 공감하는 분위기를 만든 거고,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본인은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선택을 하셔서 고립 상태이신 건데, 내가 이게 뭐 아이한테 좋고 말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당장은 마음이 편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살 날이 많고 정말 편한 거를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아직 경험을 못 하시고 임시 방편의 편함만 경험하신 거거든요. 정말 편함을 내가 추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해야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해야지 편해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서로 성향이 다르고 서로 이제 부딪히다가 임시방편으로 그 불안과 두려움을 줄이고자, 갈등을 해결하고자 삼각관계를 만들죠. 일부러 부모님이 머리로 생각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만약에 자녀가 여러 명이 있다면은 그런 거에 적합한 자녀가 있어요. 굉장히 섬세하게 이런 가족 분위기를 느끼시고 어머니에 대해서 파악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요 감정선을 다 느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런 분일수록 이런 가족 간의 그런 갈등이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또 힘드니까 개입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또 타겟이 돼요. 그래서 삼각관계가 되고, 형제가 여러 명 있는데 왜 하필 나냐, 그게 이제 기질별로 똑같은 부모님을 겪어도 경계를 설정하고 그거는 그들 사정이고 난 내 할 일 한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꼭 뭐 좋다고 볼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고립되는 거거든요. 선을 긋고 의지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고립된 상태로 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또 가족관계가 나중에 자기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거나 가족을 새로 구축할 때 그만큼 경계를 견고하게, 너무 견고하게 해서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할 수도 있고 과민반응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갈등에 이렇게 개입해서 삼각관계가 되진 않죠. 본인은 그렇지가 않아서 여기 이제 개입이 되신 거고, 그래서 중간에 낀 느낌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을 딱 하신 거죠. 저는 어머니의 친구이자 아버지의 말동무예요. 중간에 딱 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기억이 안 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억에서 이제 지워버리는 거. 기억이 안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내가 힘든 거였고 그만큼 이 사이에 껴서 삼각관계에서 많이 힘들었던 거.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거기에 하나의 그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분화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감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거고 스스로의 느낌을 신용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가족이 애증의 관계인가요? 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시작하신 거고,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한테는 보살이지만 가끔은 또 나한테는 막 그거를 푸는 거죠. 내가 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상호작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화가 되죠. 계속 그 역할을 나는 하게 되는 거고 은연중에 요구받는 느낌을 받고, 그래서 그거를 고스란히 감당하신 거예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저도 엄마와 오빠 사이에 끼어 살아왔어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기분이었어요. 부모님께 느껴지는 양가 감정,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하는 양극단의 양육, 자식으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중요하고 자식과 부부 사이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요 질문을 해주신 루비님이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저까지 화를 내면 아버지는 풀 데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받아 넘긴 것 같아요. 딱 이 표현이 분리가 안 된 표현이신 거죠. 그건 아버지 사정이고, 근데 내가 내 사정보다 아버지 사정을 더 우위에 두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룹으로 딱 돼서 삼각으로 딱 짜여져 있어서 분화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온전히 내 입장에서 내 마음을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여기서만 끝나면 좋은데 다른 관계에서나 내 삶에서도 이런 식의 패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무력감을 많이 느끼시고 힘들고 귀찮고 외롭고. 그래도 상담을 1년 반 받으셔서 많이 편해지신 편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요런 영역을 찬찬히 살펴보고 내가 스스로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내가 내 편이 되는 과정은 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성장하는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다. 방금도 사실 부모님 어렸을 때가 지금의 저보다 힘들다라고 쓰려고 했네요. 이게 계속 부모님 입장인 거예요. 본인은 그게 익숙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네요. 하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문장 한 문장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나의 말, 그냥 자동적으로 드는 내 생각이지만 그게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는 부모님과 가족과 경계가 없는 느낌이죠. 어쩌다 분리해 나가려고 하면은 너는 그래도 내 편 들어야지, 가뜩이나 힘든데 너까지 왜 이래, 그런 말 듣고 나면 뭔가 해볼 엄두가 안 나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힘들어요. 상담을 하거나 그래서 조금씩 분화가 되어가는 과정이 되면 이전에 하던 패턴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태클이 걸려요, 가족한테. 그 이유는 가족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둘이서 감당했던 둘 사이의 그 엄청난 두려움을 자식과 삼각관계를 통해서 짊어졌는데, 이 패턴이 또 굳어지면서 거기에 익숙해졌는데 이게 빠지려고 하면은 엄청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아요. 일부러 뭐 영악해서 막는 이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무의식적으로 막아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난 어떡하냐. 그렇게 더 힘든 내색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실제로 몸이 어디가 아파지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힘들어져서 뭐 우울증 같은 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몸이 어디가 아파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야지 다시 자식이 짊어지니까. 애인이 저보고 세뇌된 것 같다고 말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야 무슨 뜻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세뇌라는 그 용어와는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뉘앙스가 이해가 되죠. 내가 머리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느낌. 참 힘들고 답이 없는 것 같고 너무 멀게 느껴지고 해결되려면 이런 느낌을 많이 주는 게 가족 문제고, 그래서 또 무력감도 느끼고, 이게 그 패턴이 대인관계에서 반복되고 내가 새로 만드는 가족관계에서도 반복되고 자녀관계에서도 반복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100%가 아니에요. 예전에도 제가 학대에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학대받은 사람이 자녀를 꼭 학대하는 이런 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념하고 무력감을 느껴지시는 거는 본인 감정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나의 내면을 봐야 되고 이 가족을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죠. 그래야지 자동적으로 내가 행동하게 되는 게 조금이라도 줄 수가 있고 생각과 감정이 조화를 이루어서 행동을 내 주관대로 하고, 그래야지 스스로 떳떳하고 나중에 후회도 없고 에너지가 쓸데없이 새지 않고 자녀 양육이든 일이든 인간관계든 자기 개발이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도움이 되는 오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씩 의존 덜하고 융합 덜하려고 가족과 멀어지는 중이네요. 이게 이제 우선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지만 단순하게 멀어지는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디테일이 있어요. 조금 멀어지려는 행동을 할 때 가족이 주는 반응이 있거든요. 그 반응에 대한 나의 반응을 또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취하고 독립하고 이러면 해결될 것 같지만 어쩌다가 전화 한 통만 받아도 그동안에 누리던 독립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감정적인 경험 때문에 좌절감을 경험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초점을 내 행동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감정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좋고, 가족 간의 문제는 가족의 특성에서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적인 그런 감정을 또 살펴보면 좋고, 불안과 두려움,
친밀감에 대한 욕구와 또 독립에 대한 욕구에 서로 상반되는 부분, 이런 식으로 강의를 쭉 드렸습니다. 또 좋은 주제로 다음번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